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을사년 병수월의 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양력으로 10월달 달력이 여기 있습니다만 병수월은 사실 10월 8일 한로절기를 기점으로 상강절기의 운의 이야기인 것이죠. 11월 7일 입동 직전까지의 운의 이야기입니다. 한로, 상강 의미가 있죠. 산이슬이 내려 드디어 상강절기 서리가 굳어지는 그런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겨울을 준비한 시간대가 바로 이 한로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10월의 이 기온은 숙연하면서도 또한 차분하고 바쁨과 생각이 많은 시간대의 측면에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술토의 지장간을 볼까요? 신이라는 이 글자, 이 여기 자체는 물 6월에 정기가 이렇듯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자체는 정화, 인, 오, 술. 다시 말해서 인월에 봄이 시작되면서 여름을 거쳐 가을을 경유해 이렇듯 큰 태산 속에 이 정화라는 기운이 숨어 있죠. 이 정화라는 것은 씨앗의 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열매와도 같죠. 알곡진 열매를 토굴 속에다 넣어놓은 그러한 형상의 이 병수월입니다. 큰 태산이 아름답게 이렇게 태양이 비추고 단풍나무가 예쁘게 이렇듯 물들어 있는 시점도 여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한없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시공의 때지만 주목에게 있어서는 더 피눈물을 흘리는 이 계절과도 같은 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를 주역에서는 박락의 시간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열매가 큰 나무에 또는 초목에게 있어서, 곡식들에게 있어서 이 열매가, 알곡진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시점이요. 또한 낙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파리 잎새가 드디어 단풍이 지고 떨어지는 이 박락의 시점. 그래서 수월의 이 계절은 나름 숙연하면서도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할 시점,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시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로, 찬이슬이 내릴 때 드디어 겨울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상강절기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이슬이, 찬이슬이 드디어 서리로 굳어지는 이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한 이 시점의 때입니다. 이 수월의 계절에 애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사, 이적적인 이 조화는 어떤 형식이 됐을 때 그런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며, 또한 관제 구설적인 요소, 그리고 문서 매매운적인 요소, 성진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사업가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직장인적인 요소에서 이 한 달의 운을 지금부터 일간별로 자세히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간목 일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 병수월의 이 계절은 다시 한번 술도 속의 이 지장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장간에 이거 살펴보면 신금, 그리고 정화, 무토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신은 울 6월에 정기가 이렇듯 넘어와 있다겠습니다. 정화는 씨앗의 눈과도 같죠. 알곡진 곡식과 이 열매를 토굴 속에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간목일간 여러분, 이 현재 달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간목 일간적인 요소에서 이 병화는 식신의 기운입니다. 자신의 진중한 재능을 펼쳐내는 시점이죠. 그리고 수토는 편재의 기운으로서 다시 말해서 재물적인 성취, 큰 돈을 벌어들이려는 욕구.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자, 이달의 가장 특이사항은 간목 입장적인 요소에서는 자기의 재능을 펼쳐내는 시점이요. 그리고 재물의 운이 강하다겠습니다. 지장간 속에 있는 이 신금은 수험생이라든가 취업준비생적인 입장에서는 명예를 뜻하고, 그리고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는 인허가상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울 6월에 이 신금이라는 이 여기가 지금 속도 속에 자리해 있습니다. 유금의 이 정기가 이 여기로서 속도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 속에 이러한 중요한 시점들을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화라는 글자는 상관의 기운으로서 기발한 발성과 끼를 연출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10월 8일 한로부터 이 상강절기 23일, 서리가 이렇듯 굳어지는 그 시점이 23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강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금이라는 이 여기 자체는 부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17일까지의 올 6월의 이 기운 자체가 이렇듯 뻗어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화라는 기운이 여기에 차려 있죠. 자, 간목일간 여러분, 이 현재의 달의 외형적 요소에서는 뭔가를 진중히 펼쳐내서 내 재능의 끼를 연출하면서 그 속에서 결과물을 쟁취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이거 방향성인 것이죠. 이 지장간 속에 있는 신이라는 글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험생적인 측면에서는 합격,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는 인허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시점이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 지지에 진토가 있는 분들, 연이라든가 월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에게서는 금년의 이 현지의 시간대가 이사, 이직적인 요소가 생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진토, 그러니까 진토의 기운이 영과 월 이런 기운에 있는 분들은 이사, 이직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또 이동과 같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지에 있는 분들, 진토가 이 계절에 있는 이 분들은 진술 상충의 이 에너지가 생길 때 관제, 구설수에 흡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묘, 입고, 개고를 떠나서 유야지된 간에 내 몸을 이렇게 충돌했을 때는 어떠한 풍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간목 입장의 요소에서는 이 재물의 운은 아주 더 강하게 뻗어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시점, 일제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 문제, 배우자의 관계, 그래서 인간적 요소에서 조금 시끄러운 시간대가 바로 이 현재의 달이 될 것입니다. 연, 월, 일의 일지에 있는 분들. 자, 자기의 재능을 펼쳐낸다 했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비사할 수가 있을까요? 예술인이다 그러면 행위예술적인 요소, 그리고 사육인이라고 하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풀어내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자기의 재능을 자랑했기 때문에 식상생재의 기운이 강한 이 현재의 달이 되는 것이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이란 이 시점 자체, 묘일은 정인의 기운으로서 어떠한 문서, 그리고 동업, 협업, 파트너적인 요소에서 일들을 전개해가는 일일과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일 자체, 이 진월입니다. 진일입니다. 갑진. 현재 투기성 재물적인 요소에 이런 운이 들어와 있다. 재물의 운이. 자, 문서 매매운은 1일날 있다겠습니다. 3일, 4일날 더욱더 분주함이 있죠. 식상생재라 했지만 일단은 나를 피하라고, 나를 알리고 나를 홍보하는 3일과 4일이 되는 것이죠. 5일이라는 시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밀 자체도.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애정운도 들어와 있다, 재물의 운도 들어와 있고, 이 이야기를 피력했죠. 그래서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날들, 일이라든가 또는 일일 자체도 묘술, 이런 에너지 자체가 식상생재 에너지들이니 이 한 달 자체가 애정운은 강하다, 꼭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어떠나요? 자, 여성적인 시각에서 이 애정적인 측면에 이 일진을 잡자면 이런 날들을 흔하게 잡수가 있습니다. 잔잔하게 자기의 재능을 연출하면서 아름답게 내 모습을 돋보일 3일, 4일.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6일이라든가 7일, 그리고 8일, 9일, 이런 날들이 애틋한 연애운들이 들어와 있죠. 사업가나 취업 준비생적인 입장, 관청에서 인허가사항을 득하실 분들도 이런 두 번째 주에 무신, 기후, 경술, 신의 일이 합격의 운이 들어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애정적인 이혼 자체가 정미무신 기후 경술 신의 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더불어서 임자 개축에 내 부동산을 내놓았다. 3일, 4일, 5일. 그랬더니 그에 의해서 결과가 문서로서 남는다. 그러면 문서라는 글자 자체가 9일, 10일, 11일 이렇게 이어져 오죠. 취업 준비생적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9일과 10일, 11일이 될 것입니다. 자, 간목일간 여러분, 세 번째 주가 됐을 때는 12일과 13일은 비견의 기운과 급제의 기운으로 들어오면서 친구들 또는 동료라는 이 기운이 형성되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대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닐 것이고, 그러면서 직장적인 요소에서는 파트너적인 요소에서 이 일을 도모하는 12일, 13일이 될 것입니다. 14일, 15일 꾸미고 단장하고 연출하는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식상 생지의 이 에너지들이 뻗어가니까 그 속에서 재물적인 결과가 16일, 17일 이렇게 맺어지죠.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현재 병술이라는 이 계절 자체는 남녀 공이 애정운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술토의 기운,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술토 속에 있는 이 신금이라는 이 기운이 정관의 기운으로서 배우자적인 측면, 그리고 남자친구, 직장적인 요소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도모하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진중하게 연출할 때 병신합수, 관에서 다시 문서가 들어오는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16일, 17일, 18일 이렇게 이어져갈 때 재물적인 이 요소와 명예로운 기운이 자리할 때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기밀, 갑기합 이런 이치가 되니 이러한 애정운은 그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9일도 마찬가지, 22일도 마찬가지. 자, 문서적인 이 요소를 언급했었죠. 9일과 10일, 11일, 그리고 1일 날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21일, 22일도 마찬가지죠. 정보 전략을 수집하고 문서, 매매, 계약적인 요소가 있더라. 동료들과 같이 파트너적으로 일을 하고 친구들과 연계해서 어떤 일들을, 그리고 23일 상강이 됐을 때 안정된 부를 추구하고, 족토는 금의 창고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애틋함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23일 병인 종묘, 동료와 또는 친구들과 연계해서 일들을 같이 도모한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이 현재 이 병수를 자체가 결혼한 분들은 자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고, 또한 간목,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일간 일주들은 관리자로서 역할 해야 될 일이 많은 시간대 아닙니까? 그래서 24일, 25일 자기 재능을 뽐내는 시간대에 있는 것이죠. 무진일입니다. 뜻밖의 큰 재물적인 성취, 욕구가 들어오죠. 다만 월과 일진이 이렇듯 상충되어 있는 시간대입니다. 자, 기사일, 안정된 부 속에 해야 될 일이 많죠. 인터뷰를 냈더니 관청에서 합격의 기운이 들어오더라. 28, 29, 30, 31일 관을 상대로 어떠한 일을 도모하기 딱 좋은 마지막 주 27일, 28, 29, 30, 31일이 되겠습니다. 기사의 사화 속에 금의 장생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 자체의 갑수롤 자체에 여기 이 신금 자체가 9월 17일까지 에너지를 발휘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첫 번째 우리 간목 일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을목 일간으로 지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을목 일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을사년 병수롤의 양력 10월 달의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월 8일부터가 병수롤입니다. 알로절기부터 이런 살강 절기의 운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펼쳐져 있습니다. 자, 병수롤, 이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볼까요? 병화는 상관의 기운으로서 을목의
많은 발상과 재능에 끼인 것이죠. 그리고 술은 정제의 기운으로서 다시 말해서 재물을 성실하게 추구하는 이 현지의 달입니다. 자, 인사가 행해지는 술토 속의 지장가를 보면 신금이라는 이 평관과 그 식신의 이 정화와 정제의 이 무토의 기운이 뜻들어 있죠. 자, 지난달 을 6월에 이 유금의 이 정기가 바로 술토 속의 여기로서 자리합니다. 이 기운이 17일까지 자리오죠. 다시 말해서 올 6월의 이 결실의 이 중심에서 드디어 술토 속의 열매와 그리고 곡식들을 저장하는 이 순간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자, 한로, 상강. 자, 한로는 찬 이슬인 것이고 이 상강은 드디어 서리가 내리는 이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 서리가 굳어지면 본격적인 이제 겨울을 암시하지만, 그래서 이 수월의 이 계절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자, 겨울을 서서히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봄, 여름, 가을에 내가 성실히 노력한 이 결과를 이 저장 창고에 잘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달이 을목일간적인 요소에서는 재물의 운이 강하고 애정운도 강하고, 그리고 어떤 틀에서는 연이라든가 올지에 신이라는 이 정제의 기운이 있는 분들은 아버지로 인한 이혼자적인 측면, 아버지로 인한 그리고 현실적인 결혼이라든가 직장적인 이직적 요소에서 이사운이 들어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년 또는 진월에 태어난 분들, 자, 그럼 먼저 이사 이직적인 요소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수월이라는 이 기운이 형성될 때 다시 말해서 8일날 경술일날 직장적인 요소에서 어떤 또는 결혼이라든가 또는 배우자 직업적인 요소에서 이사운이 8일날 들어있다. 자, 별표로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12일 후니까 임술 20일이 되는 것이죠. 자, 임술일 문서와 유특, 흘러, 이사, 이직적인 요소, 부서, 이동수 이런 부분도 형성될 수가 있죠. 자, 이런 두 날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8일과 20일. 자, 문서 매매운 조금은 약하지만 문서 매매운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하면 1일날 해매의 개차, 편인의 기운, 정보, 전략, 기획으로 문서를 맺는다 이럴 수가 있죠. 진이라는 이 글자도 수의 고이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신이라는 이 정관의 기운이 있는 분들 또는 자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2일날과 같은 이럴 때도 문서, 매매, 계약의 운이 들어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거듭해서 나가겠습니다. 6일날도 마찬가지, 그리고 9일날, 10일날, 11일. 자, 쭉쭉 뻗어가겠습니다. 자, 신과 진이라는 글자가 여기도 있는 분들, 그랬을 때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도 한 18일과 같은 날도 관에서 문서가 들어오죠. 자, 20일 날, 21일, 22일. 그리고 전자 얘기했듯이 정관인 신금과 정제의 진토 또는 편인의 기운인 자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26일과 같은 그런 시점이 또 문서적인 요소도 꾸며질 수 있다. 30일, 31일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정적인 측면, 먼저 남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성적인 측면에서는 원래는 식상생지라겠지만, 그리고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현재 이 시점 자체가 애정운이 강하죠. 남성적인 시각은 뜻 남성의 부호로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갑진일날, 2일날 남성적인 측면에서는 연애하고 싶다 이런 에너지가 생긴다겠죠. 그리고 5일날 또한 6일, 7일, 8일 대체적으로 이 한 달 자체가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날
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날이 일진상 좋다는 것이죠. 자, 14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16일, 17일 겉으로 보는 이미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놓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진을 놓고. 그리고 23일, 한 26일, 그리고 27일, 29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런 날이 또 재물적인 요소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남성적인 시각에 이런 날들이 재물의 운도 좋다. 자, 재물의 운 다시 말해서 2일날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던 5일, 6일 이런 날들이 아버지로 인한 부,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처로 인한 부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아버지로 인한 부 또는 결혼한 분들은 시어머니로 인한 부들이 이런 날 형성됩니다. 자, 재물운을 남녀 공이 이렇다 설명드립니다. 남성분들이 사랑의 운이 들어있다 이런 날들을 일단은 재성의 기운이 강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물적 요소로서 표현하겠습니다. 11일도 마찬가지 14일, 16일, 17일, 그리고 20일, 23일, 26일, 7일, 29일. 자,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에서 애정운, 여성적인 시각에서 애정운은 어떤 날이 대체적으로 강하게 들어와 있는 날이냐 하면 을사라는 이 사화 속에서는 금의 장생지로서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성적인 입장에서 6일도 그리고 7일, 8일, 9일 대체적으로 남성분들과 겹쳐 있는 이 시간대가 많죠. 그래서 결실의 이 계절에 재물의 운이 좋아질 때 사랑 연애의 마음도 따라가더라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7일 김희일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과 같은 이런 정밀도 정밀은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 이런 날 여성적인 입장 그리고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김희일날도 여기서 자 김희일은 폐지하겠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X입니다. 자 18일 그리고 19일 자 축이라는 이 글자 자체도 사실은 금의 고로서 여성적인 측면의 그 의미를 한번 부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1일 날 여기서 표시를 했나요? 자, 23일 그리고 27일 28일 29일 30 31일 자, 남녀공이 애틋한 사랑의 운이 펼쳐지는 시공의 때가 바로 이 현재 시간대입니다. 아무쪼록 돈이라는 이 재물을 내 것으로 하시고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 글자를 연계해서 가족이 화합한 시간대에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산만하고 산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똑똑하신 지혜 총명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재미삼아서 본 영상을 시청했으면 합니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화일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을사년 병수월의 병화일관의 운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월달 달력표를 나눴지만 자, 병수월의 의미를 먼저 볼까요? 신금이라는 지난달에 정기가 여기에 여기로서 자리했습니다. 병화일관에게 있어서는 정제의 기운이자 그리고 병신합수 관을 만들어내죠. 책임감, 나아갈 방향성을 직시하는 시점이요. 안정된 부를 추구하면서 차분하게 머무르고 싶은 이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중기는 정화로서 겁재의 기운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경쟁의 이 기운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경쟁. 무엇을 경쟁하느냐? 이 재물의 이 실리를 놓고서 경쟁하고 또한 명예를 경쟁하는 이러한 파트너적인 요소에서 이 겁재의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글자는 식신의 기운으로서 자기의 진중한 재능을 뽐내는 기운인 것이죠. 천간에 있는 이 비견은
나와 똑같은 모습에 어깨를 나란히 연다는 의미의 비견의 기운이 자리했습니다. 오로지 내 형제이자 나와 견주어서 나아가는 그런 육친적 요소의 에너지가 자리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봄, 여름에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를 이제 마지막 거두어서 저장 창고에 거둬들이는 이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 술이라는 이 큰 태산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생활관에서 식신으로서 자기의 재능의 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병활관적인 요소에서는 의기양양한 기운이 형성되어 있대 새로운 곳을 모색하려는 이 기운이 형성되는 이 현재의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년에 태어났다든가 또는 진월에 태어났다 하신 분들은 이사 또는 이직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또한 작지만 문서 매매적인 이 부분도 체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애정적인 측면도 병화가 신금을 먹으면서 세관의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애정적인 측면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안정된 재물적인 요소. 자, 그러면 재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상 쌍간에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서 포함해서 재물의 운을 시사하겠습니다. 자, 재물운은 단순히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래도 재물의 운이 괜찮다 수 있는 달들이죠. 3일 또는 6일 또 무신기후 식상 생지 에너지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6, 7, 8 그리고 9 또는 11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일날 그리고 18일 19일날 그리고 23일 27일 8일 9일 10일 11일이 재물적 요소가 강해지는 일진의 이 지지를 체크했습니다. 자, 이런 날에 또한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애정운이 여기에 강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날 재물의 운이 강해진다 할 때 사랑 연애에 애틋함도 같이 숨어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어떻나요?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1일날이라든가 또는 6일날 수의 장생지로서 그 병화가 이 유금 속에 있는 신금 전기를 볼 때 재관의 기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7일을 포함했습니다. 9일도 마찬가지 애틋함이 있죠. 그리고 10일, 11일 여성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18일 또한 어느 정도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더라. 그리고 19일 날이라는 신유의 정제의 기운이 이 시점 자체도 병신합수 재관의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애틋함이 있다. 20, 21일, 22일 날 그리고 23일도 촉도 속에 개신기 나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애틋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29일, 30일, 31일 남녀 공이 일치되는 날들이 많죠. 그래서 돈이 있고 자기의 기발한 재능을 뽐낼 때 배우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향해서 박수를 받을 때 그러한 사랑이란 글자가 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문서 매매운은 약하다겠습니다. 문서 매매운은. 자, 그러면 문서 매매적인 요소에서 어떤 날이나 자, 문서 매매적인 요소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1일날, 2일날, 3일날 그리고 9일날 해수 속에 간목이 장생되어 있죠. 9일날 그러면서 12, 13 또는 22, 23, 24, 25일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로 족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미투라는 이 기운 속에도 사실은 을이라는 이 정인의 기운이 있지만 굳이 여기서는 생각했습니다. 내 물건을 내놓으더라
이 식신한 기운 자체가 내가 보려는 일을 의미하죠. 그리고 해야 할 일들. 그래서 이럴 때 물건을 내놨더니 문서 매매 계약의 운이 따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 딴에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질서 있게끔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어수선함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사주원국에 진 이렇듯 연이라든가 월치에 있는 분들은 이사 이동수의 기운이 강한 이현지에 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진을 또 이야기하자면 8일날 활로 산예슬이 내리는 이 시점 속에서 이사 이직적인 이런 에너지가 자리하더라.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1일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면 어디론가 펄쩍 떠나고 싶은 이 에너지가 생기더라. 자, 이것으로서 병화일간의 10월의 이야기를 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병화일간 여러분, 아무쪼록 해야 할 일이 많고 또한 이 현재 달이 겨울을 준비할 이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10월의 이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병화일간의 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화일간 여러분. 2025년 을사년 병수월의 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양력 10월의 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원래 병수월은 10월 8일 한로를 기점으로 그 상강절기의 운의 이야기인 것이죠. 11월 7일 입동 직전까지의 운의 시간대가 바로 이 수월의 계절입니다. 정화일간적인 요소에서 이 병화는 겁재의 기운으로서 동료이자 형제 또는 경쟁의 이 기운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관의 기운이 강한 시점입니다. 정화일간적인 요소에서는 의기양양한 기운이 형성되지만 사실은 늦가을의 이 수토의 기운이 사실은 천지를 숙연하게 오고 공허감을 듣게 하는 이 현재 시공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진퇴의 유문을 가늠해서 이 중앙의 도를 걸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과도한 활동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현재의 계절에 마음껏 자기의 창작적 재능을 끼를 연출하시기 바랍니다. 술이라는 이 글자 자체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끝나고 이 야밤 일경이 시작되는 이 술입니다. 그래서 참원함 속에 원래는 가족들이 과만사성하는 이 시점에 이 술토가 아니겠습니까? 정화일간 여러분, 술토의 이 지장간을 보면 신금, 다시 말해서 물 6월에 이 정기가 이 여기로서 여기 넘어와 있죠. 그리고 정화, 다시 말해서 비견의 기운, 그리고 상관의 기운인 부토가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장간을 조금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우리 정화일간적인 요소에서 이 현재의 이 시점, 이 재물의 이 일진들은 어떤 날 강하게 들었을까요? 이 재물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이 일진 날 속에는 집안에서는 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성적인 시각입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그리고 고모님, 이런 육친적 요소에서 이 아이가 시사되어 있는 시간대도 되죠. 그래서 정화일간적인 요소에서는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동료들과 연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 일을 추구하려 갈 때 이 현재의 시간대가 같이 나눠갖는 이런 시공의 때이기 때문에 무리한 욕심보다, 무리한 확장보다는 서서히 겨울을 준비해야 될 이 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목적사를 가늠했으면 합니다. 찬이슬이 내리는 이 시점 활로, 그리고 상강절기, 이 상강이라는 이 글자가 무엇을 암시하나요? 벌써 서리가 내리는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서리가 굳어지고 그러면 얼음이 되는
겨울 아닌가요? 그래서 겨울을 서서히 준비할 이 소임이 정화일관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 재물적인 이 요소 동그라미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진적 요소가 있을 때 그런 부모님에게 재물적인 요소를 이야기한다든가 본인 자체도 그런 요소가 숨어있다. 사하는 금의 장생기면서 자기와 똑같은 이러한 겁재의 이 화이죠. 그래서 3일과 같은 이런 사화 속에도 경금이 장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날도 재물적인 요소는 동료들과 파트너적인 요소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날 재물적인 실리를 거뒀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7일날, 8일, 9일, 그리고 11일날 식상생지라 했지만 축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이 재물의 창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5일 금의 장생지, 재물의 장생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일날, 19일날, 또한 23일, 그리고 27일, 8일, 9일, 30, 31일이 재물적 요소에서 기람이 있고 또 운이 배가 되는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이 애정운, 사실 이런 날들이 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애정운이 들어있다는 날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따라가죠. 그래서 의미 있는 날로서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도모해도 좋겠다. 친구처럼 다가오는 이성 3일과 15일. 자, 18일도 마찬가지죠. 여성적인 입장에서 재물의 운, 남성적인 입장에서도 재물의 운이면서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지는 18일, 19일, 또 그에 의해서 다시 23일, 27일, 28일, 29, 30, 31일. 아주 의미가 있는 계절 속에서 또 이런 일진들입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이 재물의 운이 강해질 때 애정운도 강해지더라. 다만 이런 시점 속에 남녀 모두 정화라는 이 입장에서 이 사람간의 기운은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이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게 드러내면 충돌이 생길 수 있다. 현고망동함은 금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아름답게 가을의 산처럼 정화 입장에서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 있는 가을의 산처럼 꾸미고 단장하고 나갈 때 빛이 역력하게 돋보이는 시점이죠. 그래서 사랑의 운도 또한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 수가 있죠. 자, 정화일관적인 요소에서는 일일이라는 이 편간의 기운이 있을 때는 사실은 날이 서 있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묘일이라는 이 편간의 기운이 들어있을 때 사주천간에 무토라는 이 기운이 있는 분들은 내 재능을 뽐낼 때 무게 합화, 다 똑같은 연인관계에서 이 애정이 숨어있죠. 자, 그리고 이제 9일날 여성적인 시간입니다. 10일날, 그리고 11일 또한 자, 금의 이제 수의 장생입니다. 18일 같은 날도. 자, 그러면 6일날도 여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재성의 기운과 그런 애틋한 이 임수의 기운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6일과 18일 여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20일, 21일, 22일 날. 대체적으로 30일, 31일 날이 애정운이 좋다. 수험생, 취업, 준비생적인 입장에서는 여성분들이 애정운이 좋다 할 때 덩달아서 합격 또는 관청에서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쁨이 있다, 이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분들의 이런 애틋한 사랑이란 글자가 따라갈 때 합격,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기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서 매매적인 이 시각, 문서 매매운은 가볍지만 약하지만서도 이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별표로서. 자, 정활간에게 있어서 문서 매매운 1일날, 2일, 그리고 3일,
자, 쭉 나가겠습니다. 이 해수 이 자체는 정화가 임수와 짝을 하면서 관에서 문서가 들어온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일, 13 체크할 것들이 많네요. 22일 날, 21일 개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3일, 24일, 25일 대체적으로 이런 날들입니다. 또한 30일 날 임신 이 글자도 정화가 임수와 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애틋하면서도 관청에서 문서가 들어온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일 날도 포함시킵니다. 20일 날도 애틋한 애정운이 들어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명예로운 기운이 들어있더라. 자, 또한 10일 날도 마찬가지죠. 합격이라는 이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날들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사이직적인 이 기운이 어리지만 힘난함 속에 형성되더라. 또는 자녀의 일로서 그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달이자 또 이런 사주 지지에 진토가 있는 분들, 상관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 진술상충 더욱더 자녀의 일이라든가 직장적인 일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시간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일이라는 이 시점, 8일이라는 시점, 자 8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20일 날 임술일 이런 시점, 그리고 이 두 날이 대체적으로 그런 선란함이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사이직적인 마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소소한 부설이 오가는 시점도 되겠습니다. 직장적인 요소에서는 동료들과 또는 상사, 어떤 내가 프로젝트를 내놨더니 조금 나를 시기지 못하는 에너지들이 생길 수 있는 그 시점이요. 또한 결혼한 여성분들은 그럴 때가 직장의 문제, 관리자로서의 역할, 자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비숭숭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진년 또는 진월에 태어난 분들 또는 진시에 있는 분들은 자식에 대한 생각, 애틋함이 강한데 특히 8일과 20일이 가장 강하겠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 정화일간의 10월의 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토일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을사년 병수월의 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병수월의 이 계절을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큰 태산에 불긋불긋 단풍이 떠 있는 이 계절, 그리고 태양이 둥실 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 속에 무토일간이 나아갈 방향성은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소주제로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수월의 계절은 변하면서도 왠지 모를 쓸쓸함도 숨어있는 이 계절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 눈으로는 육안의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이 계절이지만 자연적인 입장에서는 차분하면서도 조용함이 있는 그런 또 쓸쓸함이 묻어있는 이 계절이 되는 것이죠. 가을의 끝자락,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10월 8일 한로입니다. 찬 이슬이 내리는 이 시점이죠. 그리고 23일 상강절기, 서리가 이렇게 내려있는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서리가 굳어지면 겨울을 또 암시하죠. 그래서 가을의 끝자락에 추수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이런 숙명적 위치에서 사명감이 주어진 이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자, 평화라는 이 글자는 현인의 기운으로서 어떠한 정보, 전략, 기획을 하는 시점이요. 거술이라는 글자는 기견의 기운으로서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이자 형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이 무토의 에너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래서 이사, 이직적인 요소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되죠. 더구나 사주 원국에 연지라든가 월지에 이 진토의 이 기운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에너지가 작용하죠.
이사,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이 현재의 달. 그러면 일진상으로는 8일 알로와 그리고 20일 임술일이 되는 것이죠. 이사, 이직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것 또한 이런 날들이 또한 일진상으로는 특히 무진일주였을 때 관제, 구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죠. 그래서 이런 날도 또한 마찬가지 8일과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일과 20일은 주의가 요망된다. 재물운이라든가 승진, 기억,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측면, 애정적인 측면은 이 현재의 시간대에서는 빼겠습니다. 다만 가장 강한 것은 어떠한 자기 투자, 자기 개발, 그리고 문서, 매매적인 측면에서 계약의 운이 들어있다. 이걸 시사할 수 있는 것이 이 현재의 달이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성의 이 편인의 기운은 누구를 의미하죠? 어머니를 의미하고, 그리고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또 장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는 이 은사들, 을사년의 사화, 병수월의 병화, 이 기운들,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들, 파트너적인 요소에서 일을 도모하려는 친구이자 형제의 기운들이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이 현재의 시간대에 있다. 자, 1일날 금요일입니다. 안정된 부와 명예가 들어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병술월, 이 술자를 보면서 1일날 이런 이 시점에서는 인성의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문서, 매매적인 측면에 유리함이 있다. 안정된 부와 명예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점 자체가 애정운이 또 살아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애정적인 측면에서 애정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으려 했지만 이런 날이 바로 남녀공이 사랑, 연애에 애틋함이 숨어있는 이 일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날 갑진인 현관의 기운과 진술상축, 이런 에너지가 월과 일치간에 충의 에너지가 작용하죠. 그래서 조금은 뭔가 시큰둥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업무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가 따르는 이 시점이 되겠네요. 자, 3일날 을사일은 명예로운 기운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서 문서, 매매, 계약적인 요소의 에너지가 이날도 자리하죠. 3일, 4일, 5일이 문서, 매매, 계약적인 요소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날이고, 어떠한 자기 개발이라든가 투자를 하려는 에너지가 강한 날들입니다. 6일날, 7일날 꾸미고 당장에서 자기의 재능을 내보일 때 그 속에서 재물적인 이 요소도 세지죠. 9일날, 10일날, 11일이 재물의 운이 강해집니다. 이럴 때의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 연애에 애틋함이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남성적인 시각에서. 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의 이 마음, 남녀공이 1일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그래도 이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날들이 2일, 3일 이어져갈 수 있죠. 자, 제가 차례차례 한다는 게 그냥 종합적으로 이 일진들을 보면서 한 번에 이 무토일관적인 요소에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일날 갑인일도 관청에서 인허가상을 득한다든가,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에너지들이 작용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무토일관적인 요소에서는 유한 덕성의 꽃과 같은 남자를 만난다. 13일 날이 딱 좋겠습니다. 12일 날도 양액이 더 센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냥 고든 성격의 이 남자를 만난다. 그리고 유한 덩쿨나무처럼 뻗어가려는 이 에너지, 명예를 지향하는 꽃과 같은 선비를 만난다. 이럴 수도 있는 시점이죠. 또 관청에서 인허가상을 득하기 딱 좋은 날. 자, 문서 매매 계약적인 요소에서 14일, 15일, 16일 이런 날들이 문서 매매 계약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무토일관적인 요소에서 자기의 물건을 6일날, 7일날, 9일날, 8일날 이런 시점에 내놨다. 그러면 문서 매매 계약적인 요소에서 이 에너지가 14일날, 15, 16일날 이럴 때 자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 수가 있죠.
또한 18일 날 19일도 내 물건을 내보인다. 내 재능을 뽐낼 때 그에 의해서 부적인 요소에서는 20일 날 감성적인 시각에서는 부가 쌓일 때 사랑이라는 이 마음도 쌓이죠. 20일, 22일 날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부귀 영화로운 시점을 향해 가는 남자의 마음,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애틋함이 있는 21일, 그리고 22일, 23일, 24일, 25일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달 일진들은 이런 사랑의 애틋함이 강하네요. 자, 그리고 병수월에 한해서 문서, 매매, 계약적인 이 요소의 에너지가 이럴 때 또 강해지죠. 호랑이 날 또는 토끼 날. 그래서 이럴 때도 문서, 매매, 계약의 운이 들어있다. 12일 날, 13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일 날이라는 시점 자체에도 문서, 매매 운이 있었다 했던 것입니다. 자, 22일 지나서 23일, 4, 5, 미로 향해 갈 때 이런 날도 문서, 매매, 계약적인 요소는 강하더라.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의 뜻함이 시간에서 30일, 그리고 31일 날 강하겠습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30일과 31일이 애틋한 애정운이 강하고 재물적인 이 욕구가 강한 시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요. 조금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무토일간 믿을 신이라는 이 기운이 성적 아닙니까? 아무쪼록 병수월의 이 계절 무토일간 여러분 편하게 잘 보내시고 인성의 에너지와 비견의 에너지가 셀 때 독립 그리고 분가 다시 말해서 이직적인 이 마음을 만들어내더라. 자신의 운의 호기를 잘 보고 행보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서 무토일간의 10월의 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 뵙겠습니다. 토일간 여러분, 을사년 병수월이 됐습니다. 사냐가 울긋불긋 이제 단풍으로 물들어갈 계절이 된 것이죠. 기토일간적인 요소에서 이 천간에 있는 이 병화는 정인의 기운으로서 말 그대로 하자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한 자기의 어떠한 투자 그리고 이런 문서가 맺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술이라는 이 글자는 겁재의 기운으로서 동료이자 형제이자 친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트너적인 요소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이런 겁재의 기운은 나에게 있어서 부와 명예를 공유하려는 이 에너지가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내동에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춘다든가 또는 사업한다고 뛰어나오기 전에 본인들의 운의 흐름을 보고서 지혜롭게 진퇴유무를 가늠하시길 바랍니다. 이 수월의 계절은 생각이 많은 시점이죠. 그리고 이 가을이란 시점 이 자체가 이별을 의미하죠. 결실이라는 이 기운 자체가 맺어질 때 말 그대로 열매가 이제 떨어지는 방락의 시절 아닌가요? 악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이 수월의 이 계절에 다시 곳간에 창고에 저장하는 이 기운이 바로 지금 현재 시공에 되어 있습니다. 기토일간 여러분, 술토의 지장간을 보면 다시 말해서 식신이라는 신금과 을유월의 정기, 이 유금의 정기가 이렇게 넘어와 있죠. 또 정화라는 편인의 기운, 정보 전략 기획을 하는 이 에너지, 또 수토라는 이 무토, 자, 경쟁의 시간대이자 또 의기양양한 기운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의 이직적인 요소는 반드시 본인의 운의 흐름을 알고서 진퇴이윤을 가늠하십사. 그리고 특히 사주 연지 월지에 이 진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럴 때 이사 가고 싶은 욕구가 더 넓은 집,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싶은 욕구가 세지는 달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소소한 직장적인 요소와 자녀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심란함이 조금은 들어있는 이 수월의 계절인 것이죠. 쓸쓸함이 묻어있는 이 계절인 것입니다. 이 방락의 시절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현지에 다른 문서 매매운이 강하게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럴 때의 육신적 요소에서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강하죠. 그리고 술토 속에 있는 편인의 기운 청화, 이 기운은 장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적인 요소에서 어떠한 문서를 나에게 주시더라. 나가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서 매매적인 이 운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술이라는 글자를 볼 때 이 묘라는 이 글자가 묘술합화, 인성의 기운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날도 문서 매매 운이 들어와 있다. 3일, 4일, 5일, 그리고 술이라는 이 글자는 빼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서 12일, 13일도 마찬가지죠. 정관의 기운이지만 인술합화, 인성의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호랑이 날도 거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16일 날 이럴 때 내 물건을 해놨더니 문서 매매 계약의 운이 있더라. 이럴 수가 있죠. 나의 다시 말해서 기토일간이 예쁘게 꾸미고 단장해서 18일, 19일 이렇게 나갈 때 부가 따라오듯이, 그리고 그 속에서 문서 매매적인 측면에서 기쁨이 있다, 이런 날들이 바로 24일, 25일, 그리고 27일, 28일 이런 날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사이직적인 요소에서는 연지라든가 월지에 이 진이라는 겁재의 기운이 있는 분들이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또 뒤숭숭하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다. 다시 말하자면 8일날이라든가 20일날 이 술날이 그렇죠. 일진상으로는. 성진,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측면은 조금은 약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여성적인 시각에서 이 둘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표시 자체는 여성의 부호로 오겠습니다. 성진, 백스카우트, 인허가 이달은 조금 그 기운이 약하지만 여성적인 시각에서 애정운이 있는 날들은 자, 그러면 1일 날, 그리고 2일 날, 3일 날, 그리고 9일 날도 신의 일, 다시 말해서 목의 장생지죠. 그래서 재관의 기운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13일 날 취업 준비생적인 입장에서는 합격의 기운이 들어오더라. 관청에서 문서가 들어오더라. 이럴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21일 날, 22일 날, 23일, 24일, 25일이 대체적으로 관운 자체, 그리고 애정적인 측면의 여성들의 일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적인 시각에서 이 애정운을 한번 볼까요? 남성적인 시각은 남녀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1일날이라는 시점 자체가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애틋함이 있죠. 재간의 기운이 강한 1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일날 무신, 신자 속에 이 임수가 장생지, 정지의 장생지 아닌가요? 그래서 6일날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9일날, 10일날, 11일, 그리고 18일도 넣겠습니다. 못 부리고 나갔더니 그 속에서 이성적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시간대다. 식상 생재라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21일, 22일, 그리고 이 30일 날, 31일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재물의 운도 강하고, 그리고 이런 요소, 사랑의 연애 운도 강하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물운이 강한 시점, 남녀 공이, 사실은 뜻밖의 재물적인 성취, 이런 부분이 여기서는 이런 표시를 할까요? 자, 1일 날 아버지로 인한 부, 시어머니로 한 부, 그건 재물적인 요소에서 좀 뭉탱이 돈이 들어온다 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6일 날 수의 장생지, 그리고 9일, 11일, 12일 날 재성의 기운이 강하죠. 올해의 기운은 약하지만 그래도 일진상에는 괜찮더라. 자, 18일, 그리고 20일, 21일,
대체적으로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과 재물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 30일 날도 마찬가지죠. 32일 날도 의미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기토 일관적인 요소에서 사랑도 명예도 사실 한 달의 기운은 약하지만 그래도 일진상엔 이런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절기상으로 10월 8일이 한로입니다. 이슬이라는 이 수의 기운이 있는 시점이요. 또한 23일 상강, 서리가 이렇듯 맺어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도 다 수의 에너지가 얼음으로 굳어져가는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월의 계절은 가을의 이 끝자락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시간대다. 그래서 기토일관적인 요소에서는 자기 투자, 자기 개발을 하고 또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이 현재의 10월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천천히 자신의 운의 리듬을 보고 행보를 하시길 바라며 경술월의 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우리 경금일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 경술월의 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현관에 있는 이 병이라는 글자는 현관의 기운으로서 경금 일관적인 요소에서는 업무적인 책임감이 강한 시점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든가 또는 진급, 스카우트적인 요소에서 또는 관청에서 인허가상을 득하려는 수험생, 취업 준비생 그리고 사업가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쓰이 많은 이현지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이현지 시간대 그 지지에 있는 이 글자는 편인의 이 의미로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분석, 정보, 기획을 하면서 어떠한 문서를 취득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점이라 할 수 있죠. 자기 투자, 자기 개발적인 요소에서 마음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현지의 시간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라든가 이직 또는 관제 구설적인 측면에 사주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런 요소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사 이직적인 이런 부분은 용띠라든가 용띠생, 용띠달 그리고 또한 용띠날에 태어난 분들은 관제 구설 소소한 인간적 마차에 충격파가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 이직적인 이 마음의 이 기운이 인년 또는 진월에 있는 분들은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진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8일날 한로입니다. 드디어 10월 8일 병수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 이런 날도 사실은 마음씀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세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20일날 임술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낌 없이 나가려 하나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부딪히니까 이사,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청에서 인허가사항을 득할 때도 이런 날은 마음이 조금 뒤숭숭하죠. 그래서 이사, 이직 이런 부분에 마음이 조금 심란함이 있는 날들이 8일과 20일에 있다. 특히 관제 구설, 부부간에 이런 충격적인 요소,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자. 이런 날도 바로 이런 8일과 20일입니다. 경진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그래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자녀나 그런 배우자적인 측면, 직장적인 요소에서 마음쓰이 많은 현재의 시간대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성적이라든가 또는 합격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기쁨이 있는 또 뒤숭숭하지만 관을 상대로 어떤 일을 도모하기 딱 좋은 일진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1일날 상관의 기운과 정제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묘술합파, 일진과 올해의 기운이 관의 기운을 만들죠. 그래서 1일날이라는 이 시점도 관운 자체는 괜찮습니다. 3일날, 4일날, 5일날 이런 관운이 괜찮을 때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애정운도 따라가죠. 그래서 여성적인 애정운도 이렇듯 표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1일날, 3일날, 4일날, 5일날 이런 날이 여성적인 측면에서 애정운과
또는 관청에서 인허가사를 득할 사업가적인 측면, 그리고 직장인적인 요소에서 합격이라든가 또 이직적인 요소로 생각한 분들. 그래서 이런 시점 자체에 다시 8일날이라는 경술, 이 시점 속에서 그런 에너지가 작용을 하죠. 하기야. 그래서 이날도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일날 13일 재성의 기운이 관성의 기운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날도 일진의 이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재물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여성적인 시각도 되죠. 차후에 가면 남성적인 시각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그래서 호랑이 날과 토끼 날이 인술합화, 용술월의 수를 보면서 그런 관의 기운을 외부적인 요소에서 만들어 들어오더라. 되면서 14일 그리고 15일 날, 16일 날이 의외로 강하다겠습니다. 자, 표시를 이 관운이 좋은 이 시점 자체를 이렇게 매겨 놓겠습니다. 자, 12일 날, 13, 14, 15일 날, 16일 날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술일 이 시점도 작지만, 그리고 24일, 25일 날, 27일, 28일이 이런 요소에서 관운과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돈도 명예도 있고 그러한 사랑, 연애의 애틋함이 숨어있는 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경금 입장적인 요소에서 을사년은 남녀 공이 안정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애틋한 애정운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날들이 그러나요? 1일날이라는 이 날 자체는 관청에서 좋은 소식이 남녀 공에 들어있으면서 애정운이 이렇듯 살아난다. 2일날이라는 시간대도 남성분은 그렇죠. 또 3일날 그리고 정미일날 암합적 관계 속에서 애틋함이 숨어 있습니다. 자, 9일날이라는 해수는 복의 장생지,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했더니 그에 의한 이런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 자, 12일날 13일 남녀가 공이 데이트하기 딱 좋겠죠. 그리고 17일 김희일날도 어머니께서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만납니다. 21일날이란 이 시점 22, 23일 애틋함이 있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사실 23일이라는 시점 정제의 기운인 을이라는 이 꽃과 같은 이 기운이 나하고 짝을 하죠. 그래서 23일도 괜찮겠습니다. 중간에 물론 13일날도 껴 있었네요. 자, 남성적인 시각에는 24일, 25일 의미가 있죠. 그리고 2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남성적 시각에서 여성적 시각에서 애정운과 합격의 운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문서 매매적인 측면의 이 운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배울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일날 갑진,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마찰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문서, 이런 매매, 계약적인 요소에 양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 되더라. 어머니께서 장인 어르신이 나에게 집을 몇 듯 주시더라. 이러듯이 또는 어떻게 도장을 박아주시더라. 이런 날들이 바로 5일, 6일, 7일 이런 시점들이 되는 것이죠. 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일도 마찬가지. 14일 별표가 잘 그려지질 않네요. 15일날 그리고 17일날 20일날도 마찬가지. 그리고 23일 그리고 26일 29일이 그래도 운서라는 정인의 기운과 편의 기운이 있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여러분, 업무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결혼한 분들은 자녀의 일과 직장적인 요소에 이 마음이 책임감이 강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 수가 있죠. 수험생을 두고 있는 경금일간 남성분들 시각에서는 마음이 많이 가는 금년에 지금 현재에 들이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는 진년, 진월 또는 진일, 진시에 태어난 분들은 위장병 조심하시고 또 인간적 요소에서 소소한 갈등, 마찰이 빚을 수가 있는 게
진년, 진월, 진일, 진시에 태어난 분들은 그렇겠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현금일간의 병수월의 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신금일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신금일간적인 요소에서 이 현재 시간대 을사년 이 병수월의 시간대를 한번 볼까요? 큰 태산 위에 또 태양이 떠 있습니다. 이 태양이라는 이 병화가 LED 등처럼 나를 비춰주고 있죠. 신금을. 보석과 같은 이 신금이 반짝반짝 빛을 토하는 시점입니다. 자, 병신합수. 관에서 식상의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현지의 달이 무엇보다 신금 입장에서 아름다움의 시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 애정적인 측면, 이런 마음에서 애틋함이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수월이라는 이 글자, 이 부분을 보면 지난간에는 지난간에 을 6월에 이 정기의 기운이 여기로서 들어와 있죠. 정화라는 현관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또 신금 입장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수리라는 글자가 정인의 이 의미가 아닌가요? 자, 어머니와 같은 이 기운이 나를 부조해주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하는 금적인 요소에서 이 관을 보지만 병신합수, 식상이라는 이 에너지가 만들어져. 이 계절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또한 미래를 암시했습니다. 신금의 재능의 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가을의 이 시점을 마무리하고 이 상강절기라는 이 의미를 볼까요? 이 상강, 다시 말해서 드디어 서리가 내리더라, 이런 시점이 바로 겨울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월의 이 계절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점이요, 마지막 가을 거리를 잘해야 할 시점이죠. 물론 병수월 자체는 10월 8일 한로절기에서 이 상강절기 이 운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금일간 여러분, 사냐는 아름답게 현지의 시간대가 단풍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런 시간대가 바로 23일 한로를 기점으로 단풍이 물드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적 요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 격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요소에서 금년도 양력으로 5월, 6월, 7월이라는 시점을 놓치신 분들은 반드시 이 현재의 달에 목적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청에서 인허가상을 득하실 사업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준비생적인 입장, 직장인적인 요소에서도 반드시 관의 이 일을 내 것으로 마무리하자.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먼저 승진, 합격,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일진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면서 내 재능을 1일날 연출할 때 그에 의해서 3일 그리고 4일 가장 중요하죠. 이런 시점이 명예로운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이럴 때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사랑의 애틋함이 숨어있더라. 그래서 애정운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3일날과 4일날 애틋한 애정운이 여성분은 따라가더라. 물론 5일도 따라오지만 이 편관의 기운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닥달하는 에너지 아닌가요? 그러나 상간이라는 이 임수의 기운이 천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정화의 이 편관의 기운을 내 것으로 딱하기 딱 좋죠. 임수가 정화의 짝을 해서 이 재성의 기운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5일날 또한 여성적인 시각에서 애정운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술이라는 이 기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인허가상을 득할 절호의 혹이다, 이런 운의 이 일진이 바로 14일이다. 15일, 16일이 절호의 혹이죠.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이럴 때에 좋은 해필 인연을 만나야죠. 그리고 말 그대로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보이는 여성의 시간대. 그러면서 이렇듯 20일날, 21일날 꾸미고 단장하고 나갈 때죠. 식상의 기운이 강할 때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면 차후에 가서 다시 24, 25일이 명예로운 기운이 들어오더라. 애틋한 애정의 운이 펼쳐지더라.
예성적인 시각에서는 27일, 28일도 아주 강합니다. 관청에서 인허가사항을 득할 도초로의 포기가 되는 것이죠.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격이란 이 영광의 이 시간대를 향해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성적인 시각에서 애정호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신금의 입장적인 요소에서는 1일날이라든가 또는 2일날이 애틋함이 있죠. 물론 3일이라는 이 을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그리고 암장되어 있는 이 미토속은 일부러 두고 지나가겠습니다. 9일날, 그리고 12일, 13일 좋은 짝과 부대하죠. 그러면서도 명예로운 기운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다시 21일날, 22일날, 23일날, 24일날, 25일날 이 결실의 계절에 남녀공이 마찬가지로 이별과 만남이 예시되어 있는 가을의 의미가 숨어있죠. 남성 여러분, 이런 날들을 가급적은 놓치지 마시고 좋은 짝과 받아시기 바랍니다. 문서 의미적인 측면, 내 물건을 내놨더니 순식간에 이 합격의 운이 들어오더라 이럴 수 있는 이 날들, 일지상으로는 1일날 이런 시점 자체 개묘도 외부적인 요소에서는 묘술 합화, 환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물건을 내놓으면 문서 매매적인 이 계약의 운도 따르더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에서 2일날이라는 시간대도 마찬가지죠. 관에서 재간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1일날 내기 늦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5일날, 6일날, 7일날 어머니와 장인께서 해주시면 이럴 때 받아야죠. 8일도 마찬가지. 11일 좀 뒤숭숭하지만 12일, 13일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괜찮겠다. 재물도 들어오고 이 문서라는 이 글자가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사실은 1일날이라든가 그리고 12일, 13일이라는 이 시점 자체가 부모님적인 요소에서 내 뜻대로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적인 요소도 좋아지고 문서에 이 짜임도 좋겠다. 14일, 그리고 16일, 17일, 그리고 20일, 24일 재성의 기운이 인성의 기운과 짝을 해서 또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많은 상담들을 이렇게 하면서 겪은 과정 속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9일도 마찬가지죠. 아무쪼록 어머니께서 장인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면 신금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이라는 시점 자체가 의미 있는 신금 입장에서 주인공으로서 거듭나야죠. 신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로운 기운이 가득하다. 합격이란 이 영광의 기운이 가득하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애정운이 가득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신금일간의 10월의 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수일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을사년 병술월의 이 의미 해석과 아울러 일진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수일간적인 요소에서 이 현재의 시간대는 천간에 있는 병화는 현재의 기운으로서 뜻밖의 재물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술은 현관의 기운으로서 또한 뜻밖의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시공에 때 있다. 술토 속의 지장간을 볼까요? 지난달 을 6월에 이 정기,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렇듯 들어와 있습니다. 정화라는 정제기운이 들어있죠. 안정된 부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명예로움을 지향하되 뜻밖의 재물적인 성취가 들어있다. 아버지로 인한 또는 시어머니로 인한 재물적인 성취도 되고 또한 빌려줬고 투자했던 이런 부분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간대를 알 수 있겠죠. 갑신 오리올에 투자했더니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공이 애틋한 애정운이 들어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또한 재물적인 이 성과도 있을 시점이 되죠. 다만 먼저 관제 구설적인 요소의 이 일진, 그렇다면 임진일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사이직적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진년, 진월에 태어난 분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 자녀라든가 직장적인 요소에서 이사이직적인 요소와 그리고 관제 구설, 소소한 마찰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 수가 있죠.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관청에서 인허가 사항을 득하기에도 딱 좋은 이 현재의 시간대에 있습니다. 자, 임수일간 여러분, 봄, 여름의 시공의 때를 거쳐 가을이라는 이 결실의 계절을 지나 지금 현재 술토 속에 그동안 가꾸고 자기의 능력으로서 가꿨던 감목과 을목의 과일나무와 곡식들이 드디어 결실되어 이 술토 속으로 입묘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곡관 창고에 재물을 넣어두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미래의 시종자를 다시 뿌려야 할 이제 또 다음 달에 되지만, 임수일간 여러분, 자, 애정적인 측면에서 일진을 한번 체크할까요? 자, 임수적인 입장에서 해묘, 갑진월 때, 개묘 이런 날들은 동료의 기운과 이 묘라는 글자는 내 재능이죠. 이 재능의 글자가 올지, 술토와 뜻작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더라. 남성적인 시각에서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못 부리고 나갔더니 사랑, 연애의 결실, 재물의 운이 좋은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2일, 3일도 마찬가지죠.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했더니 여성적인 시각에서 따라 들어오더라. 3일, 4일 남성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5일은 남녀공이 애틋함이 있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재물의 운도 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일날 수리일 자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날도 남녀공이 애틋한 애정, 미래, 미략적인 이 요소에서 이런 기운이 형성되더라. 자, 12일날 13일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해서 나아가고 또한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결혼한 분들은 자녀를 내보이는 상도 되죠. 자녀의 일로 마음이 많이 쓰이지만 그에 의해서 관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도 되죠. 자, 2일날, 12일날, 13일 자체가 여성적인 시각에선 사랑, 또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사랑, 연애 운이 따라들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재물적인 이 요소가 강한 이 시점, 자, 14일, 15일 이런 시점은 남성적인 시각에서 더 강한 에너지를 형성하더라. 자, 암묵적 관계에서 미래의 기운이 17일도 들어가죠. 그러면 14일 날도 여성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6일, 17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재물과 명예, 재물과 다시 말해서 애정운이 들어있다. 이럴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20일도 마찬가지죠. 남녀공이 애틋함이 있다. 자, 22일이라는 시간대 23일 멋을 부리고 나갔더니 24일, 25일 연이어서 그런 애틋한 애정운이 들어오고 24, 25일이라는 이 인묘일 자체가 인술합화, 관이라는 이 글자와 연계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날에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그런 애정운도 있고 재물의 운도 좋더라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26일도 마찬가지 이정적인 시각에서 여성적인 시각, 27일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죠. 28일, 29일 남녀공이 이렇듯 흘러가는 이 시점, 결실의 이 끝자락, 이 수월의 계절, 하냐가 울긋 단풍으로 물들어질 시점이 바로 이제 한로절기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임수일간적인 요소에서는 부와 명예가 있는 것이죠. 성진 합격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관청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던 분들 마찬가지로 1일 이런 시점 그리고 2일이라는 시점 자체도
관청에서 좋은 소식이 벌어질 수 있죠. 소선 마찰도 있지만. 자, 그리고 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7일도 마찬가지죠. 여성적인 시각에서 이런 애정적인 측면의 이 일진을 뺐네요. 여성적인 측면에서는 2일날, 그리고 6일날, 7일날 애틋한 애정운도 들어온다. 자, 관청에서 인허가상을 택하실 분들은 사실 1일이라든가 2일, 6일, 7일의 의미가 있죠. 물론 8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11일도 그렇습니다. 자, 주말이지만 12일, 13일이라는 시점 자체도 어떤 일에서 거래처라든가 관을 상대로 어떤 일을 제시했을 때 매끄럽게 관해서 내 뜻을 들어주는 상이죠. 14일은 약간 부딪힘의 기운이 형성되죠. 그렇지만서도 이렇쿵 저렇쿵 하지만 이어지든 간에 관의 일이니까 이런 일진들도 느꼈습니다. 2일과 14일. 자, 그리고 16일, 17일, 그리고 20일, 23일, 24일, 5일 인터뷰를 했더니 관에서 재물과 명예, 문서를 주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26일, 27일, 29일 날 대체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날이죠. 어떻게 보면 병수로론 임수일간의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임수일간 여러분. 짧게나마 이렇듯 간략하면서도 일진적인 요소까지 운의 이야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 10번째 천간의 개수일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2025년 을사년에 자기의 재능을 진중하게 펼쳐낼 때 그에 의한 결과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안정된 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애틋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명예로운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이 수월의 계절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자, 병수월, 양력으로 10월 8일 하을로부터 그리고 상강절기의 이 운의 시간대죠. 다시 말해서 11월 7일 입동 직전까지의 운의 시간대에 이 개수일간적인 요소에서는 봄, 여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러면서 관리하면서 왔던 이걸 이제 결실을 해서 창고 속에 시종자들을 넣을 시점이 됐습니다. 술토 속에는 시장간을 보면 신금이라는 이 편의의 기운과 이 정화라는 이 기운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실이라는 이 기운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남녀공이 그리고 애틋함이 들어있죠. 사랑 연애의 운이 울씬 풍기는 이 시공의 때입니다. 재물의 운도 넘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이 기운들 그리고 혹여 황제의 구설적인 요소 이런 부분은 조금 여기서는 약하다. 그리고 이사이직적인 요소의 이 기운이 들어있다 나가면 진년 또는 진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사이직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 관청에서 승진, 합격 또는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측면에 이런 기운은 아주 의미 있는 달이죠. 이사이직적인 이 일진을 한번 체크해보면 진월 또는 진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입장이라 하면 8일날이라는 시점 그리고 20일 이런 시점이 의미가 있다고 하죠. 8일과 20일. 자, 승진, 합격, 스카우트,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기쁨이 있는 날. 먼저 이 시점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술이라는 글자가 나의 재능, 스펙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1일날 개묘일도 묘가 술을 보면서 관 속으로 들어가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럴 때 재관의 기운이 세집니다. 명예로운 기운도 이 시점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1일날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승진, 스카우트, 관청에서 인허가적인 측면에서 기쁨이 있는 날. 그리고 2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뒤숭숭함도 있지만 명예로운 기운이 있다. 잘 처신해서 내 것으로 해야죠. 그리고 5일날, 6일, 7일, 8일, 그리고 11일날, 12일, 13일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술합파, 묘술합파,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내 뜻을 들어주고 그 속에서 재물적인 요소도 되더라. 14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6일, 17일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사업가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이런 날들을 여기서 잘 또 추구해 가십시오. 또 23일도 마찬가지죠. 24, 25일도 마찬가지다. 내 스펙, 인과 묘라는 글자를 내볼 때 묘술 합파, 인터뷰면 합격이라는 글자가 잘 들어오죠. 수험생적인 요소에서 문제풀이가 잘 되더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6일, 27일, 29일이 관해서 좋은 소식이 있겠다. 자,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진월에 태어나신 분 8일과 20일이 소소한 관제의 구설 이런 부분도 물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사,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하더라. 딱 이런 날들이 부서 이동이나 딱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측면을 지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일날, 2일날 꾸미고 단장하고 나갔다. 그랬더니 1일날이라는 자체는 남녀 공이 뜻함이 있고 2일은 여성적인 측면에서 이 에너지가 세지죠. 자, 3일, 4일의 기운은 남성적인 시각에서 애정운이 더 강해지고 5일은 남녀 공이 또한 애정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가 세지더라. 6일날, 7일날 여기저기서 총원 구애를 하는 여성적인 시각에서 일진이 되겠습니다. 11일도 마찬가지죠. 12일도 꾸미고 단장하고 나갔더니 이런 의미에서 결실이 맺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이런 날도 그런 애틋한 연애운이 따라온다. 남녀공이 같죠. 14일, 15일, 16일 남성적인 시각,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날 14일이라든가 또는 15일 날 절호의 혹이죠. 그러니까 관에서 가장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 시점. 여성적인 시각 또는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마찬가지 부토와 개수가 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이런 날도 괜찮겠다. 수험생 취업 준비생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날 16일과 6일 날 이런 날이 좀 있는 것이죠. 자, 17일 날 여성적인 시각, 물론 남성적인 시각에서도 이런 이토 속에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빼겠습니다. 자, 20일 날 이런 시점 말 그대로 남녀공이 괜찮다고 할 수 있죠. 자,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23일 이럴 때도 좋겠다. 자,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24일, 25일 그리고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이런 날 인술, 묘술 합파의 에너지가 생기더라. 관에서 그냥 스카우트적인 요소가 생긴다는 소리죠. 나의 이력과 나의 미묘를 보고 당기는 상이죠. 술이란 이 글자가. 그래서 사랑, 연애 또는 합격의 운이 따라오더라. 이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일 무진일 무토가 개수를 짜겠으니 남자도 여성분들도 그런 애틋함이. 자, 대체적으로 무방한 시간대들이죠. 자, 28일, 29일 시각 이런 시점 자체에 남성적인 시각, 여성적인 시각 29일이 연애운이 가득 들어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물적인 요소. 혹시 재물적인 요소를 이런 표현을 하자면 남성적인 시각에서 사랑, 애틋함이 있었던 시점, 물론 여성적인 시각에서도 많이 따라갑니다. 재성의 기운이 강한 날. 다시 묘라는 글자도 묘술 합파, 색상생재의 에너지가 세지죠. 하지만 2일날 이런 날은 빼겠습니다. 확실한 날만 정의하자. 그러면 3일, 4일, 5일 그러면서도 관에서 또 문서가 전해지듯이 그런 이 시점 자체도 마찬가지. 술 8일날 할로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날들이 재적인 요소에서는 강하다. 재물운이 12일날 13일, 자, 14일, 자, 아까 했었던가요? 하지만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5일날, 16일, 17일, 재물의 운이 괜찮습니다. 자, 21일날 이날도 마찬가지고 24일, 5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물의 운이
세져 있는 시간대, 오토가 개수와 짝이으니 무게 합과 제 물적인 요소는 괜찮다. 27일, 28일, 29일, 친미일도 정확한 이 기운이 들어있지만, 자, 여기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듯 일진의 운을 가볍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주의 짜임, 명식에 의해서 호불호가 있지만, 아무튼 대소일간 여러분, 제가 이렇듯 소제목들을 붙여서 이런 의미 있는 날을 체크해 봤습니다. 복잡하지만 한번 그래도 시청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의미 있는 병수월의 이 계절, 대소일간이 2025년 피워놓은 이 식신한 내 재능의 끼가 드디어 목생화, 화생입니다. 재간의 기운을 만들었습니다. 술도 속에 이 창고 속으로 드디어 입고드는 이 현상이 벌어지죠. 시종자를 넣어놓는 이 수월의 이 계절이 되겠습니다. 큰 태산 속에다가 곡식들을 넣어놓고 또는 열매를 가득 채워놓을 이 수월의 계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재물과 명예로운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병수월이다. 단풍이 울긋불긋 맺어질 수 있는 이 시점 속에 놓여 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활로 찬 이슬이 내릴 때, 그리고 상강이라는 이 절기, 이분이 바로 병수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